안녕하십니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여러분. 숨겨진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베일이 얇아지는 그 특별한 날, 10월 30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한 달력의 한 칸이 아닙니다. 이곳은 가을의 마지막 숨결과 겨울의 차가운 예감이 교차하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흐려지는 신비로운 문턱입니다. 이 날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을 것이며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자는 조상의 지혜와 우주의 비밀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민속에서 10월 30일은 특정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았지만 음력으로 따져보면 입동리동에 가까운 시기이자 상달, 샹달, 즉 10월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상달은 하늘과 조상에게 감사하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중요한 달로 여겨졌죠. 특히 10월의 마지막 날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그 해 동안 쌓인 모든 기운을 정리하며 새로운 계절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영혼의 문턱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날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의미심장한 시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이 서서히 저물고 혹독한 겨울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조상들은 물질적인 준비뿐 아니라 영적인 준비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날은 특정 종교적 성인에게 바쳐진 날이라기보다는 한국 고유의 민속신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상 숭배와 자연 숭배의 사상이 중심에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마무리하며 조상들께 감사의 제를 올리고 혹한의 겨울로부터 가족과 가축, 그리고 이듬해 농사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비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이날 조상들의 영혼이 잠시 이승을 방문하여 자손들의 안녕을 살피고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집안의 평화, 가족의 건강, 풍성한 수확, 그리고 자손들의 번영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때로는 마을의 무당들이 겨울철 재앙을 막고 마을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굿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조직화된 종교의 틀을 넘어 토착신앙과 샤머니즘의 뿌리 깊은 흔적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인간이 자연과 영적인 존재들에게 겸손히 머리 숙이던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야기는 아득한 옛날, 가을 거디가 끝나고 들판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이때쯤 풍요의 어머니, 즉 대지의 여신이 지상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잠시 휴식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여신이 잠들기 전 그녀의 영혼은 마지막으로 모든 들판과 집들을 둘러보며 수확의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다가올 겨울 동안 모든 생명을 보호할 힘을 불어넣어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신이 모든 곳에 직접 갈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특별한 존재들을 보냈습니다. 바로 가을 거디 수호령이라 불리는 존재들이었죠. 이 수호령들은 여신이 잠들 준비를 하는 동안 영혼의 베일이 가장 얇아지는 10월 30일에 각 가정과 마을을 방문하여 감사의 기운을 모으고 불길한 애군을 몰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수호령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으나 때로는 바람의 형태로, 때로는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으로 그 존재를 알렸다고 합니다. 어느 해 한 마을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감사의 제사를 올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10월 30일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마을의 한 어린 소녀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황금빛 곡식 이삭으로 만든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소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마을의 샘물을 깨끗이 하고 가장 작은 곡식 알갱이라도 모아 정성껏 제단에 올리렴.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니라. 잠에서 깨어난 소녀는 꿈속의 계시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소녀의 간절함에 이끌려 몇몇이 함께 샘물을 정화하고 있는 힘껏 작은 곡식들을 모아 간소한 제단을 차렸습니다. 그날 밤 신비로운 바람이 마을을 휘감고 지나갔고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그들의 텃밭 구석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풍성한 작물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다시 풍년이 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가을 거디 수호령의 자비를 영원히 기억하며 매년 10월 30일이 되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제물을 올리는 전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수확을 마무리하는 날이 아니라 베풀어준 자연과 조상에게 감사하고 다가올 겨울의 시련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비는 인간과 영원히 교감하는 신성한 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10월 30일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특별한 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운명의 메시지를 읽어볼 시간입니다. 조상들은 자연의 작은 변화 속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아냈죠. 나롯네 프리메트. 10월 30일에 서리가 일찍 내리면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울 것이다. 이는 가을의 기운이 평소보다 빨리 물러나고 겨울이 성급하게 찾아온다는 징조로 자연이 충분한 대비를 할 시간을 주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조상들은 이러한 징조를 통해 이듬해 농사 계획을 세우거나 겨울나기 준비를 더욱 철저히 했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안이하게 겨울을 맞이한다면 예상치 못한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날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많고 밝으면 다음에 농사가 풍년이 들 징조이다. 맑고 청명한 밤하늘은 대기의 순수함과 좋은 기운이 땅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지의 여신과 가을 거디 수호령이 만족하며 복을 내려주는 표시로 해석되었죠. 별이 반짝이는 만큼 땅의 기운이 충만하여 씨앗들이 잘 자랄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다음 해 농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날 아침 거미줄에 이슬이 많이 맺혀 있으면 다음 해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을 징조. 거미줄의 이슬은 습한 기운이 땅에 가득함을 상징하며 이는 다가올 계절의 날씨 패턴을 예고하는 자연의 작은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이슬이 많다는 것은 대지가 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다는 뜻이지만 지나치게 길고 많은 비는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을 알려주는 경고였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잦은 비로 인해 작물들이 병들거나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풍잎이 유난히 붉고 진하게 물들면 그해 겨울은 눈이 많이 내릴 것이다. 강렬하게 붉은 단풍은 땅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상징으로 이 에너지가 겨울에 많은 눈으로 변해 내린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름다운 경치를 넘어 다가올 겨울의 강설량과 기온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은 다음 해의 물 공급에는 좋지만 이동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했습니다. 새들이 일찍 떼지어 남쪽으로 이동하면 겨울이 일찍 찾아올 것이다. 동물들의 본능적인 움직임은 자연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정확한 지표였습니다. 철새의 이른 이동은 겨울이 평소보다 일찍 시작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였으며 이는 사람들이 겨울 준비를 서두르거나 가을 거디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추위가 닥쳐 미처 거두지 못한 곡식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일상 금전 관련 1. 이날 아침 일찍 문간에 나섰을 때 까마귀 울음소리를 들으면 뜻밖의 소식을 듣거나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올 징조. 까마귀는 예로부터 영적인 존재와의 연결을 상징하며 기륭을 알리는 새였습니다. 이날 아침의 까마귀 울음소리는 보통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중요한 소식이나 귀한 손님의 방문을 예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나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길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가 너무 슬프거나 불길하게 들린다면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집안의 화분이 갑자기 시들거나 식물이 생기를 잃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길 징조. 식물은 생명력과 집안의 기운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변화, 특히 시들거나 죽어가는 모습은 집안에 부정적인 기운이 유입되었거나 가족 중 누군가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애군이 스며들고 있다는 경고이니 가족의 건강을 살피고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이날 깨끗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재물이 줄어들 징조요. 더러운 물건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애군이 사라질 징조이다. 이 미신은 물질적인 손실을 넘어 영적인 의미에서 깨끗함과 더러움의 대비를 통해 운명의 흐름을 읽는 조상들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깨끗하고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은 재물운의 하락을 의미하지만 오래되거나 더러운 불필요한 것을 잃는 것은 오히려 불운과 애군을 털어내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에 대한 정보 용언의 문턱이 얇아지는 이 밤, 당신의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이는 조상들의 메시지이거나 혹은 다가올 미래의 예시일 수 있습니다. 꿈속의 상징들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조상이 나타나는 꿈. 조상이 따뜻하게 웃거나 조언을 해주는 꿈은 길몽입니다. 이는 조상들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으며 다가올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줄 것임을 암시합니다.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상이 슬퍼 보이거나 화를 내는 꿈은 흉몽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조상에게 소홀했거나 집안에 근심거리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이며 조상의 영혼이 무언가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조상을 위한 정성과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2. 풍요로운 수확물이나 곡식이 나오는 꿈. 이는 재물과 번영, 그리고 풍요로운 결실을 상징합니다. 특히 황금빛 곡식이나 탐스러운 과일은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과 마음의 평화도 얻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을 예고하는 매우 긍정적인 꿈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계획을 추진하기에 좋은 시기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3. 차가운 바람이나 눈보라가 치는 꿈. 다가올 시련이나 어려움 혹은 뜻밖의 장애물을 예고합니다. 이는 현실에서 당신이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상징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당신이 이를 현명하게 이겨내거나 피했다면 현실에서도 당신은 지혜롭게 고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4. 새로운 싹이 돋아나거나 꽃이 피는 꿈. 새로운 시작, 희망, 그리고 행운을 의미하는 매우 희망찬 꿈입니다. 이는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며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이 찾아올 것임을 알려주는 길몽입니다. 특히 당신의 잠재력이 꽃피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쫓아오거나 미래 갇히는 꿈. 이는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불안감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 혹은 피하고 싶은 갈등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당신이 직면해야 할 문제들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무의식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 태어난 사람들은
10월 30일, 영혼의 문턱에서 태어난 이들은 특별한 기운을 타고납니다. 이들은 가을의 깊은 사색과 겨울의 강인함을 동시에 지닌 사람들입니다. 성격. 이들은 타고난 통찰력과 예리한 직관력을 지니고 있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진실이나 숨겨진 의미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겉으로는 차분하고 냉철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한 의지와 끈기, 그리고 깊은 감성을 품고 있습니다. 다가올 겨울처럼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하고 깊은 정을 지닌 경우가 많아 한번 마음을 주면 변치 않는 의리를 보여줍니다. 예술적 감각이나 철학적인 사유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능숙합니다. 운명적으로 이들은 중요한 전환점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와 안정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조언자나 중재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합니다.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극복해내는 강한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특히 말년에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지혜로운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상과의 연결고리가 강하여 조상들의 보살핌과 은덕을 받는 행운을 누리며 때로는 꿈이나 직관을 통해 조상들의 메시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성장이 중요한 삶의 과업 중 하나입니다. 이날의 이름 한국 문화에는 서양식 이름날 개념이 명확하지 않지만 이날 태어난 이들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나 이날의 기운을 담은 이름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가을의 풍요와 겨울의 지혜, 그리고 강인함을 상징하는 이름들이 길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가을을 뜻하는 추, 치유, 겨울을 뜻하는 동, 지혜를 뜻하는 지, 추, 강인함을 뜻하는 강, 창, 깊이를 뜻하는 심, 셴 등이 들어간 이름들은 이날 태어난 이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줍니다. 이날 태어난 이들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삶의 깊이를 이해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지닌 존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들이 타고난 운명과 기운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이 신비로운 날, 우리가 행해야 할 조상들의 지혜로운 전통과 의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식들은 단순히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전통과 의식, 집안 정화 및 보호 의식, 목표, 다가올 겨울의 차가운 기운과 부정적인 애군을 쫓아내고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가족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특히 조상 영혼들이 방문했을 때 편안히 머무르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준비물, 깨끗한 물 한 그릇, 서해안 천일염 한 줌 정화력이 강하다고 믿음, 말린 쑥 없다면 백단향이나 라벤더 향초, 깨끗한 세천, 시기 및 방법. 10월 30일 해질녘,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에 집안의 모든 창문을 잠시 활짝 열어 신선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깨끗한 물에 천일염을 녹여 소금물을 만듭니다. 이 소금물을 세천에 묻혀 현관 문틀, 창틀, 방문의 손잡이, 그리고 가족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의 바닥을 정성껏 닦아냅니다. 이는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부정적인 기운과 애군을 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 후 말린 쑥을 작은 그릇에 담아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거나 향초를 피워 집안을 한 바퀴 돌며 연기가 집안 구석구석, 특히 어둡고 습한 곳에 잘 스며들게 합니다. 쑥의 독특한 향과 영의는 악귀를 쫓고 공간을 정화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예로부터 믿었습니다. 후처리,
의식을 마친 후 사용한 소금물은 즉시 집 밖에 흙 가능하면 나무 밑에 버려 부정적인 기운이 자연으로 흡수되도록 합니다. 쑥재나 향초, 재는 바람이 잘 부는 곳에 날려보내 나쁜 기운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릇은 깨끗이 씻어 보관합니다. 축권문, 자율적으로 추가. 하늘의 밝은 기운이여, 땅의 굳건한 기운이여, 이 집을 보호하고 모든 악을 물리쳐 주소서. 우리 가정에 평화와 건강, 번영을 영원히 내려주소서. 하늘의 밝은 기운이여, 땅의 굳건한 기운이여, 이 집을 보호하고 모든 악을 물리쳐 주소서. 우리 가정에 평화와 건강, 번영을 영원히 내려주소서. 조상께 감사와 안녕을 비는 간소한 차례. 목표. 한 해 동안 가족을 보살펴 주신 조상들의 은덕에 감사하고 다가올 혹독한 겨울 동안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조상들의 보호를 간절히 청합니다. 조상과의 영적인 연결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준비물. 핵곡식으로 지은 밥 한 그릇, 제철 과일, 감, 밤, 대추 등 정갈하게 조리된 반찬 2-3가지, 나물, 전 등 기름기 적은 음식, 맑은 정화수 1잔, 향 1개. 시기 및 방법. 10월 30일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깨끗한 상에 올립니다. 대청마루나 거실의 가장 깨끗한 곳에 작은 상을 차리고 조상들의 위파에 또는 사진가 있다면 그 앞에, 없다면 북쪽을 향해 상을 차립니다.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진심을 담아 조상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을 피우고 가족 구성원들이 차례로 절을 올리며 각자의 소원을 마음속으로 빌거나 가족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간략한 기도를 읊습니다. 이는 조상 영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는 행위입니다. 후처리. 차례를 지낸 후 상에 올렸던 음식들은 바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나누어 먹습니다. 이는 조상의 음덕을 함께 나누고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조상들이 내린 복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를 지닙니다. 남은 음식은 버리지 않고 모두 소중히 소비하여 한 해의 풍요로움을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3. 자연에 대한 감사와 나눔 의식. 목표. 한 해 동안 풍요로움을 베풀어준 대자연에 감사하고 다가올 겨울에도 모든 생명이 순조롭게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고 조화롭게 공존하려는 의지를 다집니다. 준비물. 작은 곡식 알갱이 한 줌, 쌀알, 조 등, 제철 과일 조각, 감, 사과 등, 맑은 물 1컵. 시기 및 방법. 10월 30일 낮 동안 집 주변의 오래된 나무 밑이나 텃밭 구석 혹은 작은 돌무덤 근처 등 자연의 기운이 느껴지는 곳에 준비한 곡식과 과일 조각을 조금씩 놓아둡니다. 이때 대지의 어머니시여, 하늘의 신령이시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겨울에도 모든 생명이 평안하고 무사하기를 비나이다. 라고 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기원합니다. 이는 자연의 정령들에게 바치는 겸손한 선물이며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조화로운 관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음식이나 옷을 나누어주는 행위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인간 공동체로 확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눔은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4. 따뜻한 차 나누기. 목표. 추워지는 날씨에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겨울을 함께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공동체의 온기를 느끼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확인합니다. 준비물. 대추차, 생강차, 유자차 등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에 좋은 전통차 재료, 잣이나 곶감 조각 같은 간단한 다과. 시기 및 방법. 10월 30일 저녁,
집안에 온기가 가득할 때 가족들이 둘러앉아 따뜻한 전통차를 함께 마십니다. 가능하다면 이웃들을 초대하거나 직접 찾아가 차를 나누어 마시며 담소를 나눕니다. 차를 마시며 한 해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어려웠던 점들을 서로 위로하며 다가올 겨울에 대한 덕담과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행위를 넘어 마음의 온기를 나누고 공동체의 연대감을 확인하며 혹독한 겨울을 함께 이겨내자는 약속의 의식이었습니다. 차의 따뜻함은 곧 사람의 온정과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날의 요리 전통, 이날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한 해의 노고를 위로하며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제철 재료를 활용한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밤밥과 대추고명. 가을의 수확한 밤과 대추는 조상 숭배 의식에도 자주 쓰이며 영양과 풍요, 그리고 장수를 상징합니다. 갓 지은 밥에 껍질 벗긴 밤을 넉넉히 넣어 밤밥을 만들고 붉은 대추를 돌려 깎아 곱게 채 썰어 고명으로 얹으면 겨울을 대비하는 든든하고 영양 가득한 한 끼가 됩니다. 밤은 땅의 깊은 기운을, 대추는 하늘의 붉은 기운을 담고 있어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며 가족의 건강과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감과 곶감. 가을의 대표적인 과일인 감은 수확의 기쁨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싱싱한 단감은 그 자체로 자연이 베풀어준 달콤한 선물이며 잘 말린 곶감은 겨울철 저장 음식으로 만들어 조상들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감은 특히 애군을 쫓고 복을 불러온다고 믿었으며 그 붉은 빛깔은 재앙을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곶감은 감복, 간푸이라 하여 복을 감싸 안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호박죽. 늦가을에 수확한 늙은 호박으로 만든 호박죽은 영양가가 높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보양식으로 으뜸이었습니다. 호박은 둥글고 노란 빛깔로 인해 생명력과 풍요, 그리고 금전운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팥을 조금 넣어 만든 호박죽은 팥의 붉은 기운이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고 하여 겨울 동안 집안을 평안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호박죽을 먹으며 건강한 겨울을 기원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0월 30일 영혼의 문턱이 열리는 이 날은 몇 가지 엄격한 금기가 존재합니다. 이 금기들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불운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조상들의 노여움을 사고 영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주요 금지사항 1. 집 안팎을 더럽게 방치하는 것. 이날 영혼의 문턱이 열리면 조상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연의 정령들, 심지어는 겨울의 항이한치를 타고 내려온 떠도는 영혼들까지 이승의 집들을 살핀다고 믿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산자와 죽은 자가 잠시나마 소통하는 성스러운 제단과 같습니다. 따라서 집 안팎을 더럽게 방치하는 것은 방문하는 조상과 정령들에 대한 극도의 불경이자 그들의 은총을 거부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미신적 이유. 더러운 환경은 음습하고 무거운 기운을 모아 악귀들이 깃들기 좋은 장소를 제공합니다. 특히 가을 거디 수호령들은 청결하고 정돈된 곳에 머물며 축복을 내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저분한 집은 이들의 방문을 막고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을 가진 존재들을 불러들여 집안의 신성한 기운을 오염시킵니다. 결과. 조상과 정령들의 보살핌이 사라지면서 집안에는 예상치 못한 불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사소한 일에도 언성을 높이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며 이는 점차 심각한 가정 불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재물운의 흐름이 막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족들의 건강이 악화되는 등 아군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묵은 때와 함께
건강과 복도 잃는다는 오래된 경고입니다. 이 밤늦게까지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 해가 진 후 집 문을 오랫동안 활짝 열어두는 것은 엄격히 금기입니다. 이는 길을 잃은 떠도는 영혼들이나 악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집안의 평화를 해치고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날 밤은 영혼의 통로가 열리는 시기이므로 외부의 불순한 기운이 집으로 침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신적 이유. 문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잇는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을 밤에 열어두는 것은 영적인 보호막을 허무는 행위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떠도는 영혼들은 빛을 찾아 들어오거나 열린 문을 통해 인간의 기운을 흡수하려 들 수 있습니다. 결과. 이를 어기면 밤새 악몽에 시달리거나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거나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집안에 기이한 소리가 나거나 물건이 움직이는 등 불길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열린 문은 재물의 기운도 밖으로 새나가게 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촛불이나 등불을 완전히 끄는 것. 이날 밤에는 집안의 작은 등불이나 촛불 하나라도 켜두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빛은 조상들이 길을 찾아오는 길잡이이자 악귀를 쫓는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미신적 이유. 완전한 어둠은 영적인 존재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며 동시에 악귀들이 숨어들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작은 불빛이라도 켜두면 조상들의 영혼이 집을 찾아오는데 길을 잃지 않고 악귀들은 빛을 피해 물러난다고 믿었습니다. 빛은 희망과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과. 집안을 완전히 암흑 속에 두면 조상들이 집을 찾아오지 못해 은덕을 받을 수 없고 악귀들이 틈을 타 들어와 불길한 기운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집안에 불행과 우환,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밤새 불 꺼진 집은 영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4. 타인의 험담을 하거나 다투는 것. 이날은 영혼의 기운이 더욱 민감해지고 모든 에너지가 증폭되는 때이므로 부정적인 말이나 다툼은 그 에너지를 증폭시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신적 이유. 우리의 말과 생각은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영혼의 문턱이 얇은 날에는 그 파장이 더욱 강하게 퍼져나갑니다. 부정적인 말은 주변의 좋은 기운을 흩트리고 악한 기운을 불러들여 공기 중에 떠돌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믿었으며 이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결과.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는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거나 험담이 불필요한 오해와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인간관계에 금이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결국 집안의 화목과 개인의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평화롭고 긍정적인 언행을 유지하여 좋은 기운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큰 거래를 하는 것. 이날은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기이자 계절의 전환기이므로 새로운 시작보다는 기존의 일을 완결하거나 재정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미신적 이유. 영혼의 문턱이 열리는 시기에는 세상의 기운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때 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마치 불안정한 땅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 기초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거디 소령은 수확과 마무리를 주관하므로 새로운 시작에는 축복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 큰 거래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거나 진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발생하여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의 문턱이 열린 날에는 변화보다는 현재의 안정을 추구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이 날을 피하여 맑고 안정된 기운의 날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가, 밤늦게까지 외출하는 것. 특히 젊은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홀로 외출하는 것은 엄격히 금기였습니다. 미신적 이유. 영혼의 문턱이 열리는 이날 밤에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떠도는 영혼이나 악귀들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간의 약한 기운을 가진 존재들을 쉽게 찾아내 해코지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기운이 약해지는 밤에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과,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친구와 동행하거나 작은 부적을 지니는 등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길을 잃거나 예상치 못한 불운한 일을 겪을 수 있으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이나 악몽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밖을 배회하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7. 돈을 함부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이날 돈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나 금전적인 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신적 이유. 이날은 재물의 기운이 불안정해지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조상들의 기운이 재물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가을 거디가 끝난 시점이므로 재물을 보관하고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돈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면 그 기운이 흩어져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과,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기 어렵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고 반대로 돈을 빌리면 빚이 늘어나거나 갚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손실이 반복되거나 재물운이 막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날은 돈 관리에 신중하고 꼭 필요한 지출 외에는 절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8. 곡식이나 음식을 낭비하는 것. 한 해 동안의 수확을 마무리하는 날이므로 곡식이나 음식을 함부로 버리거나 낭비하는 것은 풍요의 여신과 조상에 대한 극심한 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미신적 이유. 곡식과 음식은 대지의 여신이 베풀어준 생명의 근원이며 조상들의 노고가 담긴 귀한 선물입니다. 이를 낭비하는 것은 자연과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행위로 그들의 은총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 날은 수호령들이 감사의 마음을 살피는 날이므로 낭비는 이들의 노여움을 살 수 있습니다. 결과, 이는 다음 해의 수확에 악영향을 미치고 집안의 먹을거리가 부족해지거나 갑작스러운 가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식량 낭비는 단순히 물질적인 손실을 넘어 집안의 복록을 깎아내리고 불운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며 소중히 아껴야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9. 새로운 생명을 해하는 것, 사냥, 벌목 등. 이날은 생명의 순환을 존중하는 날입니다. 특히 겨울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생명을 해하는 행위는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고 스스로에게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신적 이유. 자연의 정령과 생명의 기운이 민감한 이날, 무심코 생명을 해하는 것은 대자연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조상들이 존중했던 생명 사상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가을 거디 수호령들은 모든 생명을 보호하려는 여신의 뜻을 따르기에 생명 훼손은 이들의 노여움을 살 수 있습니다. 결과, 이는 자연의 정령과 조상들의 노여움을 살 수 있는 행위이며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혹은 집안의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냥꾼은 스스로 사냥당할 수 있고 나무를 함부로 베는 자는 재산에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경의를 표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실,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자르는 것. 신체 일부를 자르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력이나 중요한 기운을 잃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미신적 이유. 머리카락과 손톱은 우리 몸의 일부이자 생명력을 담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영적인 에너지가 민감한 시기인 이날, 몸의 일부를 함부로 변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보호막을 약화시키고 외부의 나쁜 기운이나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몸의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쉽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과, 이를 어기면 건강이 나빠지거나 예상치 못한 불운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사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운명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날은 몸을 최대한 온전히 유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영혼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0월 30일 영혼의 문턱에 얽힌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영적인 세상과의 교감을 담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고 다가올 겨울을 더욱 지혜롭게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숨겨진 이야기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